직접 피지선을 공격해서 이제 위축을 유발한다. 많이 아프고를 받아서 폭발을 한다고 해요. 정말 지속적이고 좀 꾸준한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땡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공 주변 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술 혹은 모공의 관리를 위해서 피지량을 줄일 수 있는 시술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피지선을 줄여들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들이 아그네스라 그래서 이제 고주파 니들을 사용해서 직접 피지선을 공격해서 이제 위축을 유발한다 혹은 깨트릴 수 있다, 이런 시술이 있고, 아그네스라는 시술은 효과적으로는 괜찮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많이 아프고, 피지선이 대략 깊이가 이제 1mm에서 1.5mm 마취크림으로 완벽하게 마취가 되기는 좀 힘든 깊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깊이에서 굉장히 좀 열을 세게 줘서 피지선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근데 피지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굉장히 넓은 부분을 꼼꼼하게 니들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통증이 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다. 꼭 그런 장단점이 있는 시술인 것 같고요. 꼭 아그네스처럼 고강도로 하나하나 다 찌르지 않더라도 진피의 탄력을 강화시키고 또 피지선도 조금 액티비티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비슷한 개념의 니들 고주파 시술들도 좀 있습니다. 피지량을 줄이는 시술 중에 골드 PTT라고 해서, 이 시술은 금 입자를 좀 나노 파티클로 짧게 쪼개서 피부에 투과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앰플이 있어요. 얘네들을 보통 LDM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좀 투과시켜서 피지선으로 분포를 시키면, 천대 파장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열을 주면 그 안에서 금 파티클이 열을 받아서 폭발을 한다고 해요. 빵빵빵빵 터지면서 피지선에 이제 데미지를 주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한 1, 2주 간격으로 서너 번 정도 반복했을 때 피지량이 줄어드는 거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입증하고 보고 있는 시술이고요. 혹은 또 다른 140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지선을 좀 줄이는 장비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외부에서 피지선에 충격파를 줘서 혹은 에너지를 줘서 피지선에 위축을 유발하고 혹은 깨트리고 해서 피지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시술들을 좀 심한 부위, 피지 발달이 심한 부위에 좀 해줌으로써 피지 분비량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면서 생기는 열로 인해서 주변 탄력을 좀 강화시켜서 모공 주변의 타이트닝을 좀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들이고요. 피지선을 또 타겟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공 주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해서 피코프락셀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니들 고주파라든지 혹은 이제 피부 표면에 하는 주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스킨 부스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리쥬란, 보tulinum 톡신을 피부 표면에다가 이렇게 주사해요. 더마톡신이라고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 탄력을 좀 증가시키면서 콜라겐 재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시술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대략 월 1회 정도로 해서 이 시술을 몇 번 반복하면서 피부 표면에 구조 개선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방식이고요. 모공의 탄력을 강화시켜서 모공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늘어진 거냐, 이런 원인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계속 탄력 저하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피지 분비량은 더 늘지 않겠지만 노화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락셀 레이저 같은 시술을 서너 달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선이 생겼으면 저강도의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시술들을 꾸준히 해준다든지 이 탄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도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술을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모공의 관리는 바디라인 관리하는 것처럼 정말 지속적이고 좀 꾸준한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공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병원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줄이고 목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념을 갖고 시작하시면 모공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공 치료를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시술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시술을 하려고 병원에 갈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